이거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출물은 처음에 그 요구사항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 정의를 받으면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겠죠. 아니 시스템 정의를 하겠죠. 우선 이 시스템이 뭐 하는 거다 하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겠죠. 설계를 하게 된다.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설계를 하게 되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죠. 막판에.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 있었죠. 요것도 문서화해야 되고 정의서도 간략하지만 문서화해야 되고 설계서는 자세하게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현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보고서. 그러면 지금 문서가 요구사항 정의서 그리고 다 간단한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 그 다음에 시스템 정의서, 뭐 설계서, 뭐 종합보고서 이런 문서들을 뭐라 그러냐면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산출물이에요. 물론 이제 결과물도 산출물이 되죠. 근데 이 문서들도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들은 다른 사람과의 기술적인 논의를 하는데 매우 필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서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캡스톤 디자인에서도 이런 부분을 매우 이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 구현에 이제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 문서입니다. 산출물.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결과물, 기말 프로젝트 결과물도 당연히 이거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 열심히 했는데 다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완성하고 그 프로젝트 완성물을 누구한테 줍니까?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했던 그 사람한테 주겠죠. 그죠?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데 이 문서도 잘 작성했고 테마는 그 사람이 준 걸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다 잘했다. 우리 사이도 좋고 뭐 다 좋다. 그리고 근데 결과물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되게 웃긴 결과가 되겠죠.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 결과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번 다 하는 종합 설계 과목인 캡스톤 디자인을 이제 수강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말 프로젝트의 결과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요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는 배점이니까 평가에는 팀장과 팀원은 다르죠. 배점도 달라질 겁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은 팀원이 팀장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만 팀장인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시스템 정의서나 이런데 역할 분담이 들어갑니다. 역할 분담. A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B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C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거다. 그럼 어떤 게 중요한지 누가 봐도 알겠죠? 그죠?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려운지 다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배점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으로서의 수행작업 성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를 하게 되고 자기 평가도 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우리가 한 15주차 정도 되면 이제 막주죠. 끝나는 주인데 그때 기말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그죠? 최종 발표하고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합니다. 한 팀 내에서 4명이면 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서로 평가를 심지어 자기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게 이런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는 요즘에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상사의 평가와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세한 점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는 참 그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 자기 평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역할을 맡았겠죠. A, B, C가 다 끝나고 나니까 C가 너무 열심히 했다. 좋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 내가 제일 열심히 했어. 자기 평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성적인 자기 평가가 아닙니다. 겸손해야지. 겸손의 순서대로 주는 게 자기 평가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지? 난 이 정도 돼. 그럼 그 점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진중한 의미에서 자기 기술에 대한, 실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겸손한 한 팀원이 자기 그 점수를 되게 낮게 줍니다. 그런데 상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위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자기 평가대로 실제 기여도가 아니라 자기 평가대로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상사가 사석에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 정도 평가, 그 정도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느냐. 정말 이 과제를 성심성의껏 수행한 게 맞느냐. 이 과제에 대해서 자신을 맨 밑에다 둔 사람이 정말로 이 과제를 열심히 한 사람이냐 라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 프로젝트 과목인 캡스톤을 할 때는 가장 그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해서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분위기, 그 분위기를 쭉 끌어서 학교로 가져온 게 이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평가에 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할 때 다시 한번 그 주의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고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자기 평가는 이렇게 하는 거고 동료 평가도 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동료 평가를 또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봐야 될 사이가 아닌데 일할 때마다 봐야 될 사이인데 객관적인 입장을 떠나서 사의학, 감정적인 부분으로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예는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배점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둡니다. 그리고 F 기준이 있습니다. F는 학점 F를 얘기하는 겁니다. 4분의 1 이상의 결석, 이거는 그 출석 F입니다. 5번 이상인가를 빠지면 결석하게 되면 당연히 F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미제출. 프로젝트는 결과물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뭘 제출합니까? 산출물도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중간에 평가도 받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출하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이라도. 네, 그런 부분 아시면 되겠고, 팀활동 태만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팀활동이 태만한 것 같으면 제가 팀장한테도 물어보고 팀원한테도 물어보되 팀장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 팀활동 어떻게 했니? 그러면
모임에 얼마나 나왔니? 아니면 너희들이 사이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쪽에서 대답이 있었니?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 4학년일 겁니다. 4학년 F입니다. F. 이건 나중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테마는 다른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러니까 열심히 결과가 안 나오면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팀원들한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팀에서 과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취업하게 되면 100%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떠나서는, 프로젝트를 떠나서는 여러분의 직업적인 존재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팀워크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과정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 더 당부한다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5주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근데 그 요구사항 정의나 시스템 정의를 받아보면 그냥 팔아도 저렇게만 개발하면 팔아도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설마 대학교 4학년이 15주 동안 15주도 안 되죠. 그죠? 15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정의나 시스템 정의를 할 때 자기가 프로젝트 테마를 정할 때 아, 이런 걸 하겠어 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발표할 땐 좋죠. 결과물 안 나오면 땡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감점을 당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미 돼 있는 부분들에 애드온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괜찮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스케치부터 처음부터 스케치부터 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면 사수가 하던 거 주면서 이걸 분석하고 여기 어떤 기능을 얹어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기존에 됐던 거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도 되게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저한테 오픈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 큰 걸 하는데 본인이 다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명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그 실력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과제할 때는. 그러니까 실력이 없거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창피하겠죠. 근데 그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숨기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오픈할수록 과제가 성사만 되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성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테마를 잡고 산출물을 만들고 프로젝트의 테마를 잡고 산출물을 만들고 그리고 결과물을 내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줄기를 잊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거. 이 캡스톤이 2학점입니다. 2학점. 하는 일에 비해서 학점이 너무 작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학점 올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학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전공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강하는 학점도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한 번의 경험들이 나중에 그 회사나 이런 곳에 가서 그 분위기를 좀 더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캡스톤 디자인의 산출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프로젝트 중간중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산출물, 산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산출되는 물건, 뭐 이렇게 되겠죠. 산출물인데 이게 결국 문서입니다. 문서고 요거를 잘 보관하는 거를 형상관리라고 합니다. 형상관리.
말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형상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제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설계 과목이다. 캡스톤 디자인. 그래서 이제 그 산출물,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야 되는 산출물이 뭐냐?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처음에 프로젝트 테마를 잡습니다. 프로젝트 테마를 잡습니다. 테마를 딱 잡습니다. 테마를 딱 잡으면 어떤 뭐 관리 프로그램이다 또는 웹 서비스다 이런 주제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주제를 실제로 그 구현을 해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있는데 뭐 관리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다른 회사에서 또는 또 다른 개인이 그 회사에 웹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의뢰를 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간 그 회사에서는 비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맞다면 프로젝트를 아마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개발해 줘야 하는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입장이.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웹 서비스를 개발해 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근데 우리 웹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A, B, C, D, E, F. 여섯 가지에 꼭 요게 들어가줘야 돼. 라고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웹 서비스를 그 구현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색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장 기능이 있어야 되고, 관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주절주절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게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 테마를 가지고 요구를 할 겁니다. 물론. 프로젝트 테마를 가지고 요구를 할 거고, 그 테마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목조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포멀하게 잘 구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라면 아마 그 사람이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해서 주겠죠. 우린 이런 거 필요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받은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되니까 여러분 회사가 그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게 됩니다.